이번 시간에는 챕터 2 Discrete Distributio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 Random Variable of Discrete Type이라고 해서 이제 이산형 형태의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S가 이제 sample space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즉 또는 outcome space, 즉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표본 공간에서 R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Rn, 이 Rn 공간으로 가는 함수 이 large X를 뭐라고 부르냐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번역을 하면 확률 변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확률 변수는 함수구나. 근데 이제 outcome space, 어떤 실험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에서 공간에서 어떤 R 또는 Rn으로 가는 함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의역은 도메인은 S, outcome space가 될 거고 공역은 R 또는 Rn이 되겠죠. 즉 실수 또는 Rn 공간의 이제 실수 n 차원의 이제 실수 공간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치역이 있겠죠. 우리가 흔히 잘 보는 공역 중에서도 우리는 대응되는 값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치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space of 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혼돈이, 샘플 스페이스가 혼돈이 되지만 여기 다른 형태의 이제 s로 저희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s는 이제 치역인데, 치역은 보통 image of x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정의역의 모든 수가 대응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S로 나타낸 것은 outcome space 또는 sample space가 될 거고요. 여기서 나타내는 이거는 space of x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더 조금 구체적으로 더 볼 거는 뭐냐면 이 space of x가 이제 유한계이거나 또는 infinite sequence of point, 즉 자연수하고 1대1 대응이 되는 그런 이제 무한 집합의 형태가 되어지면 그러한 이제 랜덤 베리어블을 뭐라고 부르냐면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이미지, 스페이스가 이미지가 어떤 인터벌, 그러니까 finite 아니고 이제 infinite sequence of point가 아닌 어떤 인터벌 또는 인터벌들의 유니온 합집합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러한 형태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라고 부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릿이냐 컨티뉴어스냐 차이는 결국은 이미지의 개수, 이미지의 원소의 개수, 카디널리티에 대해서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오브 x의 이제 엘러먼트의 개수가 카운터블이면, 즉 카운터블은 파이나이트 또는 자연수하고 1대1 대응이 되어지면 그러한 형태는 디스크릿 랜덤 베리어블이고, 어떤 인터벌들의 유니온 형태, 즉 카운터블이 아닌 형태가 되어지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으로 이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져 있습니다. x가 주어져 있는데 이제 어떤 함수 f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 이미지, 즉 스페이스의 이제 원소의 것으로 이제 정의를 할 건데 f of x를 어떻게 놓냐면 p of large x equals small x, 즉 이 말이 조금 더 풀었었으면 결국 probability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벤트에 대해서 확률이 이제 할당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럼 이 표현이 어떻게 이벤트로 변형이 되느냐? small x에 대해서 즉 space of x의 엘리먼트인 small x에 대해서 small x에 대응되는 이제 정역의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arge x가 small x에 대응되는 이 small s를 다 모아놓은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자체는 스페이스의 서브셋이 되니까 이벤트가 되겠죠. 하나의 이벤트가 될 거니까 이벤트에는 확률이 할당이 되어 있으니까 그 확률의 값으로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값을 이제 f of x로 놓자라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우리는 discrete random variable이니까 finite 아니면 스페이스가 finite 아니면 countable이니까 그 모든 값들에 대해서 f of x 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놓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f를 이제 우리가 그러한 함수 f를 뭐라고 부르냐면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probability mass function은 결국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 space of x에서 결국은 실수로 가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가는 함수, 또는 이제 0과 1 사이의 밸류로 가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 형태를, 이 f를 probability mass function, 줄여서 PMF 또는 discrete density fun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probability mass function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스페이스의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f of x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물론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제 쓰여진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차이는 뭐냐면, 결국은 0이 된다는 말은, f of x가 0이 된다는 말은 그 x에 대응하는 인버스 이미지의, 즉 이벤트의 확률은 0이라는 거니까 거기에서는 확률이 그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일어나지 않으니까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어나는 부분만 카운트를 하면 우리가 0보다 크다고 쓸 수가 있을 거고, 굳이 일어나지 않는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한다면 0보다 크거나 같다 형태로 쓰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이미지의 각각의 스몰 x 엘리먼트의 이제 인버스 이미지의 확률이 이제 f of x가 되겠죠. 그러면 인버스 이미지는 서로 디스조인트하니까 그 디스조인트한 유니온들의 프로버빌티는 이제 서메이션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probability mass function, 각각의 포인트에 대한 probability mass function의 이제 이미지의 모든 카운터블 썸은 샘플 스페이스 전체가 되어버리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C번째에서는 이미지의 서브셋인 A에 대해서 이 P of X가 A에 있는, 이미지가 A에 들어오는 이 확률은 뭐가 되냐면 이런 형태로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더 자세히 한번 써보면, 여기 빼서 써보면, X가 이 자체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probability는 이벤트에 대해서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S는 X of S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샘플 스페이스에 할당, 그 함수로 보내진 랜덤 베리어블에 의해서 보내진 이미지가 어디에 들어와야 되냐면, 이미지의 서브셋 A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이제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또 그대로 써보면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겠죠. 유니온 x가 스몰 x가 되고, 어차피 x of 스몰 s는 어떤 a에 있는 어떤 엘리먼트에 대응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을 해도 무방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지 x는 이제 하나의 함수니까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에 하나씩 대응되니까 이 뒤에 쓰여진 이 집합들은 서로 디스조인트 하겠죠. 이 서로 x가 서로 다르면, 그러면 이 디스조인트 하니까 이 부분은 뭐로 바뀔 수 있냐면 여기에 썸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그리고 요 뒷부분은 다시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우리가 위에서 썼듯이 f of x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sum x는 a, f of x하고 같다라고 해서 세 번째가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두 번째는 이 a 자체를 뭐로 바꿔주면 image of a로 바꿔주면 되겠죠. image of x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자체는 결국은 샘플 스페이스 전체 값이 되니까 그거는 확률 값이 1인 거니까 우리가 그대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변이 여기 좌변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거는 P of S가 돼버리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B번은 C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위에처럼 이제 정의를 해놓으면 밑에 세 가지 성질이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discrete random variable x에 대한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떤
discrete random variable x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probability mass function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세 가지 성질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 ABC를 만족하는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다 라고 정의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P of X 여기서 쓴 형태로 잡아서 F를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불러줬고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더라. 그렇게 해서 그 F를 probability mass function으로 불러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거든지 두 개는 동치이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이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튼 뭐 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것을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한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upport of x는 뭐냐면 space of x하고 다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전에 f of x probability mass function의 f of x가 이제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 0인 경우는 우리가 고려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0보다 큰 것만 얘기를 했는데 실제는 0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0이 space of x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은 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같이 고려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값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경우가 일어나지 않으면 확률은 0이 되면서 나오는 이미지에는 들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확률이 0인 거는 우리가 굳이 번거롭게 고려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거를 시켜놓고 보고 싶은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support of x는 뭐냐면 확률의 값, probability mass function의 값이 양이 되는 값만 우리가 모아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보면 f of x, probability mass function인데 이게 0보다 큰 부분만 우리가 모아서 이걸 space of x, support of x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image of x, 즉 또는 space of x의 서브셋이 되겠죠. 0인 부분을 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arge f of x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large f of x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이거는 p가 large x가 small x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정의역의 원소들의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조금 풀어보면 결국은 정의역의 원소들의 모임인데 f of x of s가 어떻게 되냐면 x보다 작은 값들을 모아놓은 거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조금 더 풀어서 써보면 p에 결국은 t가 x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s에 x of s가 작거나 같으니까 어떤 x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값에 대응이 되는 것들로 대응이 되는 형태의 모임이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대응되는 게 이제 디스조인트 하니까 이 유니온은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나오면서 서메이션으로 바뀌니까 썸의 t는 x가 작을 거고 요 뒷부분은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f of t로 바뀌겠죠. probability mass function으로 보면. 그래서 large f of x를 이제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해 놓으면 이것을 이제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줄여서 CDF 또는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가만히 보면 x가 주어져 있으면 x보다 작은 것들의 이미지들의 probability mass function 값을 다 더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하는 형태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형태를 보면은 x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0에 가까워질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형태에서 가겠죠. 그래서 여기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는 값은 확률은 1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이 값은 이제 1이 되겠죠. 여기 위치가.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0이 될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1로 귀결되는 형태의 그래프,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x1하고 x2가 x1이 x2가 x1보다 크거나 같으면 large f, CDF의 값은 large f
of x1은 라지 f of x2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더, 왜냐면 x2가 더 크니까, 더 크거나 같으니까 작은 것들은 다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f of x1의 값들은 다 f of x2의 값에 담겨 있으니까 더 추가적으로 뒤에 값들이 더 있으니까 그 값들이 0이면 같을 거고, 더 커지면은 당연히 f of x2가 더 큰 밸류를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1은 넘을 수가 없을 거고요. 자, 지금까지는 우선은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이제 이그젬플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샘플 스페이스가 있는데 1부터 m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가 있으면 정육면체 보통 일반적인 페어한 주사위가 있으면 1부터 6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n 값이 6이라고 보고 이제 좀 더 그걸 확장해서 어떤 1부터 m까지 있는 형태인데 각각이 페어하다고 보면 각각의 확률이 동등하게 주어져 있겠죠. 그러면 동등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전체 확률은 1이 되어야 되니까 주사위 같은 경우는 6분의 1씩 이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각각의 값이. 이 m개 있는 경우는 n분의 1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확률, 즉 x는 n분의 1이 될 겁니다. for x가 s, 즉 1, 2, m이 되어질 때. 그래서 전체 썸은 이제 샘플 스페이스에 대한 확률은 1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고려할 거냐면 이 s에서 r로 가는 펑션인데 어떻게 정의되지냐면 어떤 펑션이냐면 x of s는 s로 나오는 함수라고 고려를 하자라는 겁니다. 즉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니까 스페이스 오브 x는 뭐가 되냐면 이미지 오브 x 또는 스페이스 오브 s는 뭐가 되냐면 결론적으로 이 s하고 같겠죠. 1, 2, 3, 4 쭉 해서 m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probability mass 펑션을 찾기 위해서 f of x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x가 스몰 x가 되는 걸 거고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x가 되는 확률이 되겠죠. 왜냐면 라지 x는 아이덴티티 펑션이니까 x가 나오려면 x가 되겠죠. 정의역에. 그럼 각각의 확률은 우리가 n분의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n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엘러먼트에 대해서 n분의 1씩 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제 아이덴티티 펑션이니까 각각의 엘러먼트가 결국은 그대로 나오는 거고 거기에 확률이 전부 다 동등하게 할당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니폼하게 할당되어 있다 해서 이 랜덤 베리어블을 유니폼 베리어블인데 유형은 디스크리트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디스크리트 유니폼 베리어블이라고 이제 우리가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형태를 고려할 거냐면 우선은 어떤 주머니에 공이 라지 n개만큼 있습니다. 근데 이 라지 n개 중에서 이제 레드 칩이 n1개 있고요. 블루 칩이 n2개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n1 플러스 라지 n2는 라지 n이 되는 거고요. 그때 우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고지하면 몇 개를 뽑냐면 n개를 추주한다고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럼 공이 n개가 추주되는 게 선택이 되는 게 이제 하나의 익스피리먼트가 되겠죠. 랜덤 익스피리먼트가 될 겁니다. 어떤 공이 나올지 모르니까 여튼 뽑으면 결과값은 n개 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뭐를 고려할 거냐면 레드 칩이 나올 경우의 수를 레드 칩의 개수를 고려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라지 x 랜덤 베리어블은 공을 뽑았을 때 그 n개 중에서 레드가 되는 것만 우리가 카운트를 해서 레드가 3개 나오면 3이구나 이렇게 해서 라지 x가 3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probability mass 펑션을 찾아볼 건데 이 probability mass 펑션은 f of x는 결국은 라지 x가 스몰 x가 되는 확률이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나요? 뭐가 되냐면 레드 칩이 몇 개 나와야 되나요? n개 뽑은 공 중에서 레드 칩이 몇 개 나와야 되냐면 x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라지 n개에서 스몰 n개를 뽑는 거니까 총 경우의 수는 라지 n개에서
스몰 n개를 뽑는 이제 컨비네이션을 되겠죠. 그래서 large n, c, 스몰 n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총 경우의 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레드 칩을 x개 뽑는 거니까 레드 칩을 x개 뽑는 거는 레드 칩의 개수가 large n1이니까 거기에서 몇 개를 x개를 뽑는 거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large n1, c, 스몰 n이 되겠죠.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칩은 어디서 뽑아야 되나요? 블루에서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 N2에서 어떻게? 블루를 몇 개 뽑아야 되나요? X개 뽑았으니까 총 N개 뽑아야 되니까 M-X개를 이제 블루에서 뽑는 형태가 되겠죠. 라지 N2C, M-X가 되겠죠. 그러면 레드는 X, 블루는 M-X를 각각 뽑아서 이걸 두 개 멀티플리케이션 프린시플을 써야 되니까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그래서 두 개를 곱하는 형태가 이제 우리가 총 레드 칩의 X가 나올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라지 NCN에서 이제 분자 이 라지 N1CX 곱하기 라지 N2C M-X의 이 형태가 뭐가 되냐면 프로버빌티 매스 펑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X의 범위는 공의 개수를 스몰 n개를 뽑았다고 했으니까 스몰 n을 넘을 수가 없고요. 당연히 레드 칩이 라지 n1개니까 n1도 넘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레드 칩도 마찬가지로 레드 칩을 뽑는 게 스몰 n-x니까 그것도 어떻게 되나요? 뭘 넘을 수 없나요? 라지 n2를 넘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라지 n2를 넘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조건에서 만족해서 이제 이러한 프로버빌티 매스 펑션을 갖는다는 거고요. 이러한 랜덤 베리어블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퍼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화 분포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2 그 이후에 2장 이후에서는 이제 이러한 분포들의 성질, 예를 들면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다음 예제로 하나 살펴보죠. 자, 우선은 fair four side die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4개의 면이 있는 페어한 다이니까 즉 정사면체를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면이 동일하게 이제 나올 수 있는 정사면체를 고려하면 됩니다. 근데 정사면체의 각각의 면에 1부터 4까지 적혀 있어 가지고 그걸 몇 번 굴리냐면 2번 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가 1, 2, 3 바닥면 4 1, 2, 3 바닥면 4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값이라고 보고요. 그러한 형태일 때 이 랜덤 베리어블 x는 뭐냐면 그 아웃컴들의 값의 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두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의 모든 집합들의 모임이 샘플 스페이스니까 첫 번째로 샘플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주사위 두 개를 던지니까 나올 수 있는 값들이니까 S1하고 S2가 되겠죠. 그래서 S1하고 S2는 결국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1부터 4까지 사이를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랜덤 베리어블은 뭐냐면 샘플 스페이스 S에서 R로 가는 펑션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정의되냐면 펑션을 제가 ft라고 쓰겠습니다. x of 여기에 s는 s1, s2잖아요. 그래서 대응되는 값은 s1, s2가 두 개를 더한다고 했으니까 s1 플러스 s2가 되겠죠. 그러면 space of x, 즉 image of x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s는 좀 다르니까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두 개를 더한 거니까 결국 뭐뭐 나올 수 있나요? S1하고 S2가 제일 작을 때 1, 1이니까 두 개 더하면 2가 나올 수가 있고요. 제일 큰 거는 4, 4니까 8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2, 3, 4, 5, 6, 7, 8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스페이스 오브 x는 있고, 그 다음에 probability mass function f of x를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여기에 그대로 대응해서 쓰겠습니다. 2는 1,1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총 가지수는 4, 4니까 16가지 중에서 1,1이니까 16분의 1이 될 거고요. 3은 1, 2, 2, 1이니까 16분의 2가 될 거고요. 4는 1, 3부터 2, 4, 3일이니까 16분의 3이 될 거고요. 5는 1, 4부터 4, 1까지니까 16분의 4. 6은 2, 4부터 2, 4, 3, 3, 4, 2, 4, 3, 3, 4, 2가 되니까 16분의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은 어떻게 되냐면 3, 4, 4, 3이 되니까 16분의 2가 될 거고, 8은 16분의 1이 되어서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그래프를 그대로 보면 이 probability mass 값은 이 분자를 보면 x의 이제 분자의 값은 4 마이너스 절대값 x 스몰 x 마이너스 5 형태로 주어져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 들어오면은 3이니까 16분의 1이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3이 들어오면은 이제 2가 되어서 16분의 2가 될 거고, 그래서 이 값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robability mass 펑션은 이제 하나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뒤에 그래프로 그려보면, 지금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small f of x, 즉 probability mass 펑션은 여기 빨간 걸로 썼습니다. 그래서 좌우가 대칭이 되게끔, 오르 기준으로 해서 되게끔 그려진 거고요. h of x는 relative frequency, 총 시행한 횟수, 지금 몇 번 했냐면 컴퓨터로 제가 주사의 정사 면체를 1부터 4가 나오게끔, 페어하게 나오게끔 1000번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썸을 해서 2부터 8까지 나오는 값들을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린 겁니다. 그럼 총 1000번 중에서 이제 각각의 2가 나오는 경우, 3이 나오는 경우, 8이 나오는 경우를 다 카운트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죠. 자, 그래서 relative frequency 히스토그램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h를 딱 구성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런 형태의 값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조금씩 오차가 나겠죠. 근데 이 1000번 시행을 이제 뭐 한 번 계속 늘려가면 결국은 빨간색하고 아주 가깝게 이제 빨간색하고 아주 가까운 값으로 표현될 것으로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2.2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